오늘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 바로 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꿀이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 어떻게 먹어야 더 좋을까?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죠? 꿀은 단순한 달콤함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꿀은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꿀이 단순한 감미료가 아닌 당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줄 진정한 건강식품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꿀의 효능과 활용법을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예로부터 꿀은 자연이 준 최고의 보약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꿀이 가진 풍부한 영양소와 다양한 효능 때문인데요. 꿀은 단순당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효소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고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것이죠. 꿀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마치 약을 복용하는 시간처럼 꿀도 우리 몸의 상태와 목표에 맞춰 현명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 공복에 꿀을 드시는 것은 건강,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하거나 아침에 입맛이 없으신 분, 변비가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데요. 밤새 비어있던 위장에 부드럽게 에너지를 채워주고 장 운동을 자연스럽게 도와 변비에 효과적입니다. 꿀 속의 천연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어 아침 피로감과 무기력함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되며 면역력 관리 차원에서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장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꿀은 소화에 큰 도움이 되며 느끼함을 해소하는 데도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난 뒤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느끼할 때 꿀 한 스푼은 큰 도움이 됩니다. 꿀의 천연 당분과 효소는 음식물의 소화를 원활하게 돕습니다. 기름진 식사 후 느껴지는 느끼함을 줄여주고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옛 어르신들이 식후에 단 것을 권했던 것은 과학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식사 후 간단하게 한 스푼 섭취하거나 따뜻한 차에 넣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시간대는 졸음이 몰려오고 피로감이 극심해지는 때입니다. 이때 꿀은 훌륭한 천연 에너지 드링크가 될 수 있습니다. 과자나 초콜릿 대신 꿀을 섭취하면 훨씬 건강하게 당을 보충하고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따뜻한 꿀차 한 잔은 목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평소 목이 건조하거나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 또는 환절기, 면역력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꿀이 폐를 윤택하게 하고 목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한다고 봅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풀고 싶을 때 따뜻한 꿀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달래보세요.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보에 집중해주세요. 운동 전후 꿀 섭취는 당신의 퍼포먼스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헬스, 러닝, 등산 등 활동 전에 꿀물 한 잔을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 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운동 중간에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지치기 시작할 때 꿀물 한 모금은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장시간 운동을 하거나 고강도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꿀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해보세요. 꿀은 숙면을 유도하고 잠자는 동안 목을 보호하며 혈당 저하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꿀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 유도에 도움을 줍니다. 편안한 잠을 위해 따뜻한 꿀물을 추천합니다. 평소 목이 자주 건조하거나 기침이 잦은 분들은 자기 전 꿀 섭취로 목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저혈당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
따뜻한 꿀물 한 잔이나 꿀 한 숟가락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과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결국 꿀은 언제 먹어도 좋은 식품입니다. 대신 내 몸 상태, 내 생활 패턴에 맞춰 타이밍만 조금 센스 있게 조절해 보세요. 꿀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건강식품이지만 특정 재료들과 만나면 그 효과가 2배, 3배로 커질 수 있습니다. 맛도 좋아지고 건강 효과도 훨씬 커지는 환상의 조합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레몬입니다. 레몬은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정말 최고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한 대표적인 과일이죠.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재생, 피로 회복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감기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지고 신맛을 부드럽게 잡아주어 훨씬 먹기 좋아집니다. 더운 여름철에 꿀 레몬청을 만들어 시원한 물에 타서 드시면 피로도 풀리고 입맛도 돌아옵니다. 레몬을 얇게 썰어 꿀에 재워두면 꿀 레몬청이 완성됩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물이나 탄산수에 섞어 마시면 면역력도 챙기면서 맛있는 건강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감기 예방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의학에서 온중산한 즉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냉기를 흩뿌려주는 약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몸이 차갑거나 손발이 자주 시린 분들, 환절기 감기에 잘 걸리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생강의 강한 매운맛은 꿀이 부드럽게 잡아주고 꿀과 생강이 함께 항균 및 항염 작용을 하여 감기 예방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생강을 편으로 썰어 꿀에 재워 따뜻한 물에 타서 꿀 생강차로 드시면 목이 칼칼할 때도 좋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대추입니다. 대추는 한의학적으로 홍삼이라고 불릴 만큼 기력을 보강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약재입니다. 피로하거나 몸이 자주 찬 분들, 스트레스로 기운이 떨어졌을 때 좋습니다. 대추를 꿀과 함께 섭취하면 단맛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대추의 따뜻한 성질과 꿀의 단맛이 잘 어우러져 기력 회복, 혈액순환, 피로 회복에 좋은 건강 간식이 됩니다. 말린 대추를 살짝 데치거나 끓여 따뜻한 꿀물에 넣어 드시거나 슬라이스 대추를 꿀에 재워두면 간식처럼 즐기기 좋습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미네랄이 풍부하여 뇌 건강, 심혈관 건강,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독으로 먹으면 다소 퍽퍽하고 질릴 수 있는데 꿀이 만나면 고소함에 은은한 단맛이 더해져 정말 맛있는 천연 에너지 간식이 됩니다. 공부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당이 부족할 때 초콜릿 대신 꿀 견과류 한 스푼을 드셔보세요. 유리병에 견과류를 넣고 꿀을 부어 2-3일 정도 숙성시키면 꿀 견과류청이 완성됩니다. 꿀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현명한 꿀 섭취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기억해 주세요. 첫째, 1살 미만 영아에게는 절대 금지입니다. 꿀에는 보툴리누스균 포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의 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면역력이 약하고 미생물 균형이 불안정한 영아의 장에서는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영아 보툴리누스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돌 이전의 아기에게는 꿀을 절대 먹이지 마십시오. 둘째,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십시오. 꿀은 천연당이라 건강한 당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국 당은 당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이 꿀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꿀 섭취를 아주 소량으로 제한하고 운동 직후나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에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셋째, 과도한 섭취는 금물입니다. 적정량을 지키십시오. 아무리 몸에 좋은 꿀이라도 과유불급입니다. 성인 기준 하루 권장 섭취량은 보통 한두 숟가락, 즉 20g에서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스푼에 약 60에서 70칼로리 정도 되므로 다이어트 중인 분들은
섭취량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넷째, 알레르기 가능성을 확인하십시오. 꽃가루 알레르기나 벌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꿀 섭취 시 입안이 가렵거나 두드러기, 설사 같은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 꿀을 드실 때는 소량부터 테스트해 보시고 몸에 이상 반응이 있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꿀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는 음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에 맞춰 적당량을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꿀 활용법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